행복한 삶이 뒤집어지고 지옥이 된 오늘도 나는 우울한 기분으로 저녁을 준비하고 집에 오자마자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며 달려왔다. 남편이 내게 건네준 것은 틀림없는 이혼이었다. 서류에 우리가 이혼에 대해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는 이유는 당신이 불임이기 때문에 당연하지 않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간신히 짜낸 목소리가 눈에 띄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잠깐만요 말했잖아요. 맞죠? 테스트 결과 내가 불임이 아닌 것으로 나타났는데 우리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걸까요? 그렇다면 왜 테스트를 받아보는 것이 말이 안 되나요? 제이크, 왜 내가 불임이 아닌지 반드시 사실이 아닌 여성의 문제입니다. 의사는 우편물의 원인이 있을 수도 있다고까지 했는데 남편이 들어본 적 없는 큰 소리로 닥치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처음으로 그 무서운 얼굴을 보고 나도 모르게 어깨가 떨렸다. 나는 할 말을 잃었고 침착하게 말했다. 나한테는 문제가 전혀 없다고 했는데 병원에서는 나한테는 문제가 없다고 확인했다. 닥쳐 불량품 우리 엄마가 우리 결혼을 반대한 게 옳았어. 난 당황스러워. 난 결혼을 해도 괜찮아. 너 같은 벌거벗은 여자 어떻게 입을 다물고 이혼 서류에 서명했니?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그의 잔혹한 말에 머리가 어지러워 모든 것이 눈앞이 어두워졌고 더 이상 반박할 힘도 없어 이혼 서류를 작성했다. 다 끝내고 사인하고 남편이 차갑게 내일까지 짐 챙겨 일어나라고 했으니 빨리 말대답하지 말고 꼭 이혼 서류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다음날 이해해요. 시키는 대로 짐을 꾸렸어요. 남편과 함께 살던 아파트를 나간 뒤 내 물건들 부모님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혼 서류를 제출했는데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은 잠시 파탄이 났다. 그때부터 가족들의 도움으로 회복이 가능했습니다. 쉬는 날에는 현지 친구들과 놀거나 취미 생활을 하면서 시간을 보내면서 제이크에 대한 불쾌한 기억은 점차 사라지고 차근차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2년 나중에 헬스장에서 만난 남자와 재혼했어요. 취미로 다니기 시작했고 바로 아이를 가질 수 있었어요. 결국 불임은 아니었어요. 임신할 수 있다는 걸 알면 비난받을 이유가 없었어요. 내 마음은 제이크와 이혼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전 남편이 같은 학년인 제이크 친구로부터 대학 동창회 초대를 받아서 어색할 거라 생각했어요. 만나려고 했는데 거절하려고 했는데 이미 참석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것 같았습니다. 저도 임신이기에 접어들었고 친한 친구들에게 결혼을 알리고 싶어서 동창회 당일에 동창회에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왔어요. 행사복을 입고 행사장으로 가니 살짝 부은 배를 보고 친구들이 달려와서 축하 인사를 해줬어요. 미셸 축하해요. 이혼했다는 소식 듣고 걱정했는데 너무 행복해 보여. 정말 기뻐요. 좋은 사람을 만났어요. 축하해요. 눈물이 나고 거기 친구들에게 감사하다고 했어요. 나는 이 행복의 방에 갇혀 있었지만 그건 잠시뿐이었습니다. 미셸 익숙한 목소리가 평화로운 분위기를 깨뜨렸습니다. 제이크가 거기 서 있었는데 그는 잘난 척 웃으며 나에게 다가왔습니다. 제이크였나요? 오늘 동창회에 안 온다고 해서 우연히 근처 회사 파티에 참석하게 되어서 그냥 들렀어요. 아, 알겠습니다. 지금 가려고 가는데 그가 말렸어요. 잠깐만요. 다음 순간 그가 내 귀를 화끈하게 하는 말을 하더군요. 미셸 살이 좀 쪘군요. 실례지만 뚱뚱해졌네요. 그가 나를 위아래로 쳐다본 사람과는 재혼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를 비하하며 비웃다가 그 사람에 대한 작은 감정이 순식간에 미움으로 변했습니다. 배가 너무 크다. 넌 정말 끔찍한 여자야. 그 사람은 정말 끔찍한 인간이야. 제이크에게 단호하게 말했지. 이건 아기 덩어리야. 임신이야. 그 말에 전 남편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짓고 상황을 이해하지 못할 것 같아서 신중하게 설명했다. 내 말 들었어. 이건 뚱뚱하지 않아. 안에 아기가 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방법이 없잖아. 왜 안 되지? 응, 왜 그렇게 확신하는 거야? 내 거친 말투에도 불구하고 제이크가 잘 말더듬었어. 그건 마치 오래된 점수를 정리하려는 듯이 내가 조롱하듯 반박했지. 너야? 내가 불임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당신이 그렇게 오랫동안 임신을 할 수 없었던 이유가 아닌데 지금 재혼해서 아이를 낳고 있는데 아직도 내가 불임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 뒤에서 목소리가 들립니다. 실례합니다. 전 남편을 보고 낯선 여자가 서 있었는데 제이크가 눈에 띄게 움찔했어요. 레이첼이 입구에서 기다리라고 하지 않았나요? 여기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걱정돼서 그냥 따라갔습니다. 아, 제이크는 안 그랬어요. 전처가 불임이어서 이혼했다고 한다. 서로 사랑했지만 서로의 사정을 생각하고 평화롭게 이혼하기로 했다는 얘기를 들어보니 애서 평화롭게 별거를 한 것 같지는 않다. 둘이서 내 앞에 드라마 한 장면으로 내려오고 있었는데 레이첼이라는 여자가 제이크의 현재 여자친구인 것 같았어요. 레이첼이 미안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어요. 갑자기 미안해요. 방에 난 레이첼이야. 미셸 맞고 전처 네 맞아요. 하지만 제이크한테서 당신의 불임이 이혼 이유였다고 들었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고 평화로운 이혼에 관한 부분은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내가 불임이라고 임의로 판단하고 갑자기 이혼을 강요한 것 같아. 레이첼은 제이크에게 편리한 거짓말을 당한 것 같았다. 이 제이크는 이 시점에서도 그녀의 신뢰를 되찾기 위해 필사적으로 변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피부를 지키려는 남자일 뿐이었습니다. 아니, 레이첼 정말 말이 안 되는 평화로운 이혼이었다고 미셸이 갑자기 밀어냈다고 말했습니다. 이혼하지만 그 사람은 지금 미셸이 임신했기 때문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기를 바라지만 불임의 원인은 당신이 아니군요. 제이크. 그녀가 계속 질문하자 제이크의 얼굴이 점차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아마도 절대 없을 것입니다. 내 전남편 제이크가 여전히 창백한 상태로 완전히 낙담한 상태에서 불임에 대한 비난을 받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바로 그 사건을 목격한 동급생들로부터 비난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이크는 자신의 불임 탓을 정말 망쳤습니다. 그의 아내 때문에 미셸을 낮은 악당으로 만드는 건 정말 미친 짓이야. 그 남자는 남자로서도 할 짓이 아니야. 게다가 완전 마마의 아들이잖아. 심각하게 너무 소름 끼쳐 쌀쌀한 분위기를 견딜 수가 없어. 나중에 들은 소문에 따르면 제이크는 눈물을 흘리며 도망갔다. 그 직후에 그는 필사적으로 그녀를 붙잡으려고 했지만 레이첼은 그럴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레이첼은 거짓말뿐만 아니라 불임에 대해 나를 비난한 것에 대해 그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크는 그가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다고 단호했지만 의학적 검사 결과 그는 출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아이를 갖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았지만 현재 상황에서 판결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진단을 듣고 그의 어머니는 아들을 잘 사랑하지만 분노하여 제이크를 부인했습니다. 그녀는 손자를 너무 원했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 아들 관계는 최악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제이크와 나의 전 시어머니는 모두 자기 자신만 생각했고 이것이 그들이 스스로 자초한 결과였고 그들은 마땅한 것을 얻었습니다. 글쎄, 그건 더 이상 내 알바가 아니야. 그들에게 어떤 운명이 닥칠지 신경 쓸 수가 없었어. 반면에 나는 최근에 첫 아이를 아무 문제 없이 낳았어. 내 아기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사랑스럽고 매일이 기쁨으로 가득 차 있어. 첫 임신 처음 아이를 키워서 모르는 게 많지만 정말 행복해요. 이런 행복을 준 남편에게 감사밖에 없어요. 항상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감사의 말을 전했어요, 남편에게. 아니, 어느덧 내 입에서 그런 말이 튀어나왔다. 그러자 남편은 환한 미소를 지으며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배우자로서 당연한 일이겠지. 어쩌면 그건 사실이고 게다가 당신이 모든 일을 한 사람이니까. 작품 너무 사랑스러운 아이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편이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해준 그 말에 저절로 눈물이 나더군요. 너무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스러운 우리 의지가 있어서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에요. 항상 함께 있어요. 제 이름은 크리스틴이에요. 남편 모리스. 딸 노엘과 함께 살고 있어요. 노엘은 10살이에요. 겉으로는 활기차고 친절한 소녀로 자랐어요. 겉으로는 우리 가족이 행복해 보일 것 같지만 사실은 모리스 사이의 관계예요. 그리고 나는 오래전에 헤어졌다. 나는 데이트할 때 직장에서 모리스를 만났다. 모리스는 매우 친절한 사람, 날씬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이었다. 그는 나를 너무 잘 대해주었고 그가 프러포즈했을 때 나는 눈물이 날 정도로 기뻐서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부부로서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아요. 결혼하고 몇 달 지나서 제가 틀렸다는 걸 깨달았어요. 모리스는 겉모습만 멋있는 게으른 사람에 불과했고 집안일도 한 번도 안 하고 쉬는 날에는 게으르게 지냈어요. 이런 생활 방식 때문에 그 사람은 빨리 외모를 잃었고 집안일을 도와달라고 하면 곰처럼 컸어요. 당신 일이라고 소리 지르곤 했어요. 당신은 전업주부예요. 나는 너무 겁이 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전업주부가 되는 것은 모리스가 결혼할 때 나에게 부탁한 일이었다. 그는 아내가 집에 오는 것을 환영하는 것이 내 꿈이었다고 말했고 나는 그를 거절할 수 없어서 직장을 그만뒀지만 곧 후회했다. 우리 결혼 생활에서 당신은 전업주부니까 이런 짓은 당연하고 집안일도 나한테 강요하고 혼자 나가지 말라고 했고 전업주부라고 하더군요. 내 속임수와 결혼 후 몇 달 동안 집에 갇힌 느낌이 들었습니다. 모리스를 떠나고 싶었지만 나중에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리스는 자녀에 대해 정말 기뻐했습니다. 모리스와 이혼할지 말지 고민했지만 결혼을 계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아이를 갖는 것이 자신을 변화시킬 수 있기를 바라면서 결혼 노엘이 태어나자마자 선택이 실수였다는 것을 깨달았다. 모리스는 노엘을 사랑하는 것 같았지만 육아는 모두 나에게 맡기고 게다가 평일에는 늦게 집에 들어오고 일도 없이 나가기 시작했다. 주말에 나는 그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의심했고 그것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내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모리스가 바람을 피웠지만 그의 휴대폰을 숨길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단어라는 사람이 보낸 문자를 자주 보았습니다. 아마도 모리스는 과시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자도나 모리스는 싱긋 웃으며 지금 이혼하는 것이 노엘에게 어려울 것이라는 사실을 모르는 것이 낫다고 말했고 크리스틴 외에는 돈을 벌 방법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리스가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더 이상 할 수 없었습니다. 일상적인 집안일과 육아로 인해 더욱 지쳤습니다. 나는 무가치하다고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너무 무가치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모리스가 나를 속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매우 우울했습니다. 또한 모리스로서 노엘의 아버지를 그녀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을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자격이나 기술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혼 전 다니던 회사에 갓 졸업한 덕분에 입사했는데 한동안 일을 하지 않다가 노엘이 조금 더 나이가 들면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것이 어려울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나는 모리스에게 파트타임으로 일할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모리스와 이혼하고 싶었고 스스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얻고 싶었지만 모리스는 당신이 나가면 나를 속이려는 제안에 화가 났습니다. 크리스틴은 아예 밖에 나가지 못하게 하고 노엘을 돌보지 않고 일하면 불쌍하다고 노엘은 내 부탁을 거절했다고 소리쳤다. 부모님이 일찍 돌아가셨고 외동 아들이라 의지할 사람도 없었다. 자유롭게 외출도 허락되지 않는 환경에서 모리스와 이혼을 결심한 용기 때문에 모리스가 모르게 뭔가를 시작했는데 어느 날 시아버지께서 쓰러지셔서 병원에 입원하셨다는 소식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혼자 살고 계셨는데 모리스가 시아버지를 방문할 수 있게 허락해 주셔서 거의 매일 보러 다녔어요. 나가고 싶다는 건 부정하지 않겠습니다만 시아버지를 진심으로 모셔드렸어요. 시아버지는 결혼 후에도 현자처럼 아주 온화한 분이셨어요. 모리스가 이기적일 수 있으니 힘들겠다며 항상 저를 챙겨주셨어요. 크리스틴 시아버지, 로님은 저와 노엘을 방문할 때면 나날이 약해지는 시아버지와 이별을 상상하며 늘 반갑게 맞이해 주셨고 시아버지께서는 항상 웃으며 괜찮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어디로 갈 건가요? 노엘이 어릴 때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시아버지는 제가 힘들 때 자주 찾아오셔서 노엘을 잘 보살펴 주셨고 모리스와의 생활이 힘들면 시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언제든지 이혼하라고까지 하셨습니다. 상태가 위독해져서 모리스가 누군가를 집에 데려왔어. 누구야? 이게 평일인데 노엘이 아직 학교에 있는 동안 모리스가 젊은 여자를 집에 데려왔어. 모리스가 자랑스럽게 그녀를 소개했어. 이 사람은 도나야, 내 여주인이야. 나는 그가 왜 그의 여주인을 집에 데려오려는지 어이가 없어서 내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가 알았을 때 단어는 미소를 지으며 만나서 반갑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짜증이 났지만 모리스에게 무슨 일인지 물었고 그는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당신과 이혼할 생각을 하고 있어서 크리스턴이 내 여주인이 내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고 싶어 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더 이상 당신에게 매력을 느끼지 않으니 노엘을 데리고 떠나세요. 도나와 결혼할 거예요. 왜 갑자기 모리스가 나를 여자로 보지 않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었죠. 왜 그가 나와 이혼하기로 결정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어요. 타이밍. 모리스는 악마처럼 웃었다. 지금 이혼하지 않으면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면 상속 재산을 너와 나눠야 할 것이다. 시아버지는 지주였고 대기업에 다녔다. 그가 은퇴할 때까지 그는 상당한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나는 모리스가 왜 큰 유산을 원하는지 이해했지만 단지 그가 나와 공유하고 싶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을 추진할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모리스는 시아버지를 병원에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항상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셔서 나에게 돈을 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나는 아버지와 법을 걱정했기 때문에 이 말에 항상 화가 났지만 모리스가 모든 상속재산을 유지하기 위해 나와 이혼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억눌린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혼하자. 노엘과 나는 오늘 밤 떠날 것이다. 너와 도나는 행복하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하고 재빨리 짐을 꾸리기 시작했다. 모리스는 깜짝 놀랐다. 마침내 그는 걱정스럽게 물었다.
이혼해도 괜찮은 걸까? 나는 단지 모리스가 말한 대로 할 뿐입니다. 나는 미소로 대답하고 작성했습니다. 모리스가 준비한 이혼 서류이야. 크리스찬 어떻게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어? 자격도 없고 일도 할 수 없는 거야. 모리스는 분명히 당황한 내 태도에 당황한 모리스를 보며 울면서 애원할 거라고 생각했을 거야. 웃으면서 돈은 충분히 벌고 있다고 에세이 만화를 쓰고 있어요. 출판도 했고 로열티도 많이 받았어요. 모리스가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말해서 그와 도나에게 내 에세이 만화 중 하나를 건네줬어요. 허락도 없이 날 그린 네가 최악이야. 부모님의 유산을 독점하려고 이혼하려는 사람보다 내가 나은 것 같아 단호하게 대답했다. 모리스는 다른 말을 하려고 입을 열었지만 도나가 먼저 말했다. 에세이를 읽어보니 이게 맞다. 코밋 도나 얼굴이 창백해졌어. 나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내 모리스는 아내를 집에 가두고 내보내지 않는 그런 사람이야. 생활비도 겨우 마련하고 우리 아이 병원비도 병원비로 내라고 하네. 내가 달려가서 더 달라고 하면? 단어가 읽고 있던 에세이 만화가 사실임을 확인하는 페이지를 설명하자 그는 돈 낭비라고 소리를 질렀다. 단어는 잠깐만 결혼에 대해 생각해보라고 하고 집을 나갔다. 모리스는 넘어지면서 넘어졌다. 일어나서 단어가 나를 기다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는 머리를 부딪히고 고통에 신음했습니다. 그의 반응이 너무 웃겨서 나는 웃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모리스는 얼굴이 붉어지며 다 내 잘못이라고 소리쳤고 서둘러 단어를 뒤쫓아 달려갔습니다. 그는 이혼 서류를 남겼습니다. 뒤에 있어서 제가 직접 제출하기로 했어요. 노엘이 집에 왔을 때 상황을 설명했고 우리는 떠났습니다. 노엘은 우리가 이혼 중이고 모리스를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시아버지를 볼 수 없는 것이 더 걱정됐다고 했습니다. 이제 할아버지 면회 안 가도 될 것 같아요. 아버지는 아마 거기 안 가실 테니 평소대로 할아버지 면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대답하자 노엘은 법원에 이혼 서류를 제출하고 진심으로 행복해 보였고 노엘은 아버지 면회 갈 데가 없어서 우리는 임대할 집을 찾을 때까지 그와 함께 살 수 있는지 물었고 시아버지는 즉시 동의했으며 내 아들이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한 달 이내에 정말 변명할 수 없는 일을 저질렀다며 모리스의 행동에 대해 사과했다고 말했습니다. 노엘과 나는 슬퍼했지만 모리스의 나에 대한 끊임없는 분노는 정말 골치 아픈 일이었습니다. 도나가 에세이 만화 때문에 그를 떠난 것 같았고 그는 그것이 당신 잘못이라고 화를 냈지만 그는 또한 이제 아버지의 유산은 모두 내 것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며칠 뒤 모리스가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야, 너 아버지를 속였나봐.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아버지가 유산을 다 물려줬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물었더니 그리고 그는 집을 지키는 유일한 것은 크리스틴에게 간다고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시아버지의 유언에 충격을 받았고 모리스는 집으로 달려갔을 때 지금 여기로 오라고 소리쳤습니다. 지저분한 집 왼쪽에서 모리스와 변호사를 발견했습니다. 청소해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변호사가 나에게 보여준 유언장에는 집이 나에게 맡겨졌고 시아버지가 나에게 편지를 남겼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크리스틴 모리스가 기부로 인해 수고를 끼쳐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모든 유산은 당신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모리스처럼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나의 작은 보상으로 받아들이세요. 모리스가 편지를 읽고 심지어 당신이 내 아버지와 바람을 피우고 있다고 비난까지 해준 모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말도 안 돼 눈물 흘리며 소리쳤어. 시아버지가 그동안 너를 걱정했는데 유산을 달라며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구나. 너는 비열한 놈이구나. 내 눈물에 놀라서 어이가 없구나. 내 옆에서 변호사가 상속을 받는 절차를 설명하는 동안 모리스는 중얼거렸지만 여긴 내 집인데 변호사는 이 집이 법적으로 크리스턴의 소유라고 말했고 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노엘과 나는 임대를 찾아 이사할 계획이었지만 우리는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시아버지가 우리에게 남긴 집에서 노엘과의 삶은 평화로웠고 그녀는 행복해 보였습니다. 나는 노엘을 위해 결혼 생활을 견뎌냈지만 더 일찍 이혼하지 않은 것을 후회했습니다. 모리스는 나중에 체포되었고 도나와 헤어졌지만 나중에 스토커가 된 그는 단어를 따라와 결혼을 간청했고 심지어 그녀의 집에 침입하여 법적 문제를 일으켰고 직장을 그만둬야 했습니다. 모리스는 직장을 잃었고 단어는 금지 명령으로 인해 작은 아파트를 임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살던 집을 팔고 방을 찾았는데 그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습니다. 제가 이것을 아는 이유는 모리스가 집에 침입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가 물려받은 그의 아파트에서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모리스는 울면서 들어가려고 창문을 깨뜨렸습니다. 크리스틴 저를 도와주세요.
바로 경찰에 넘겼는데 집행유예 중인 모리스는 이제 실제 징역형을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죗값을 치르면서 뒤틀린 성격을 바로잡았으면 좋겠습니다. 남편과의 이혼 드라마를 만화로 만들어서 진행 중입니다. 재출판도 잘 돼서 벌써 2쇄에 들어가고 있어요. 일러스트나 코믹스를 해달라고 의뢰인분들이 오기 시작했는데 모리스 몰래 노예를 서포트할 수 있는 기술을 익혔다고 생각해서 자랑스러워요. 나 그때 아빠 기억나? 어제부터 체조 루틴을 했던 신부가 옷을 다 벗은 것. 신부가 부모님께 편지를 낭독하려던 순간 딸의 말에 결혼식 피로 현장의 분위기가 조용해졌다. 티너는 무뚝뚝하게 말했고 신부의 얼굴은 돌로 변했고 티너를 무릎에 안고 있던 룩는 요령을 본 것처럼 보였습니다. 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눈이 우리 테이블을 향했습니다. 티너는 계속해서 만약에 그녀가 풀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욕 시간이 아니어서 아이에게 화장실 이외의 다른 곳을 풀면 감기에 걸릴 것입니다. 순진한 질문일 수도 있지만 어른들은 복도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전히 거기에 있었다는 의미를 즉시 이해합니다. 루크가 티나를 데려갔습니다. 밖에서 여자 주인은 흔들렸지만 주인의 격려를 받아 예식을 계속하려고 했다. 신부는 편지를 다시 읽으려고 했지만 목소리는 확실히 떨리고 있었다. 보통 훌쩍이는 소리가 들리고 홀을 가득 채우는 감정의 눈물을 볼 수 있었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티너의 말을 듣고 즐거운 일이 완전한 혼란으로 바뀌었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33세의 비앙커이고 룩과 5살짜리 딸 티너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룩에게는 남동생이 있는데 40세에 100세에 조금 늦게 결혼했습니다. 훨씬 더 젊은 28세 여성. 마침내 가족회의에서 약혼에 관해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제 처남이 약혼자에게 완전히 반한 것 같았습니다. 처남의 결혼식에 참석하는 것이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지 정말 가슴 뭉클했습니다. 3인 가족은 결혼식 피로연이 끝난 후 자연스럽게 그런 재앙을 초래할 것입니다. 신부의 수프는 혼란의 현장으로 변했습니다. 나는 즉시 룩에게 직면했습니다. 그게 무슨 일인지 티너는 티너입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십시오. 우리 아이가 전체를 방해했습니다. 물론 난 덜컥덜컥 소리가 나고 너의 규율이 부족해서 이렇게 된 거야. 너는 그녀에게 더 나은 매너를 가르쳐야 해. 루크는 재빨리 티나를 나에게 넘겨주고 서둘러 떠났다. 나는 그가 우리가 머물고 있던 나에게서 도망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결혼식 전날 밤 루크의 부모님 집은 그의 고향 근처 호텔에서 열렸고 우리는 멀리 떨어져 살고 있기 때문에 그의 부모님은 시댁에 가는 것을 싫어하는 일부 친구들과 달리 항상 내 편이 되어주는 정말 친절한 사람들입니다. 그곳에서 불편함을 느낀 적이 없어서 결혼식 즈음에 일주일간 휴가를 내고 루크 부모님 집에서 휴식을 취한 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형, 처제 모두 생활할 계획인데도 불구하고요. 그 집은 우리가 편안하게 지낼 수 있을 만큼 넓습니다. 평소 우리 비좁은 아파트에서 뛰어다니지 말라고만 듣던 티나는 신나서 안절부절하며 탐색을 위해 온 집안을 돌아다니다 생각해보니 루크와 제 처제가 결근했던 기억이 나네요. 어젯밤에 형부, 시부모님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잠시 놀다가 엄마 아빠가 장난치는데 너도 동참하고 싶어 티나가 그런 말을 한 것 같은데 누가 그렇게 생각했을까? 그녀가 언급한 것은 루크와 제 처제가 신부 대기실에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제 처남과 처제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며 결국 우리는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는 애프터 파티로 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티너와 저는 결국 시부모님 댁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티너의 말이 사실이라면 시어머니는 복도에서 돌아오는 동안 정말 죄송하다는 표정으로 계속 사과하셨습니다. 루크는 그만두세요. 여기서 잘못한 사람은 그럼 당신은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에게 여성을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것은 내 잘못입니다. 우리가 시부모님 집에 도착했을 때 어떤 가족도 그런 수준의 예의를 가르칠 수 없었습니다. 루크는 이미 뒤에 앉아 있었습니다. 혼자 TV 보며 맥주 마시고 꼿꼿이 서서 시어머니가 얼음을 깨셨는데 무슨 체조를 하는 건지 보고 싶네요. 그게 아닌데 미래의 형수한테 보라고 했을 뿐입니다. 내 동생 다음으로 당신은 정말 사려 깊은 남동생인데 티나가 거짓말을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녀는 겨우 5살이고 그녀는 종종 이상한 말을 합니다. 티나는 내 손녀이고 그녀는 매우 밝아서 당신은 나쁜 여자의 말을 당신보다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내 아들 감히 내 소중한 손녀를 나쁜 여자라고 부르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시어머니와 나도 루크에 대해 의심을 품고 있지만 오해 말만으로는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습니다. 그 살짜리 루크는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을 거예요. 결혼식이 끝난 지 이틀 만에 부르퉁해져서 자기 방에 가두었어요. 시어머니와 제가 루크를 계속 지켜봤지만 그 사람은 의심스러운 짓은 하지 않았죠. 형님 시누이와 시누이가 신혼여행을 떠났기 때문에 어쨌든 의심할 기회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루크에게 전화를 걸지 말라는 법은 정말 정의가 안 돼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연애 편지였어요. 루크에게 결혼식 전날 읽은 편지는 너무 흥미로웠어요. 우리는 당분간 조심해야 하지 않나요? 집에서 지켜보고 있지만 분명 기회가 있을 테니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은 유일한 사람이에요. 내가 루크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나이 많은 남자와 결혼한 이유는 당신과 함께 빨리 나를 데리러 오려고 하기 때문이에요. 티나 앞에서 무너지니까 억지로 평정심을 유지했어 이건. 1등급 편지니까 엄마가 알아서 할게 알았어. 티나는 유쾌하게 답장해서 다른 집 모험으로 가니까 결국 티나는 착각하지 않았어. 정말 무슨 일인지 봤어요. 침착하게 편지 사진을 찍어 루크의 가방에 다시 넣은 뒤 시어머니가 피클을 만들고 있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시어머니 티나는 형수가 보낸 러브레터를 발견했습니다. 법이 루크에게 보냈는데 휴대폰으로 찍은 편지 사진을 보여주니 시어머니가 표정을 지으시네요. 이게 뭔데 짜증나네요. 형부에게 불공평한데 이게 왜 이렇게 화려하게 굴어요. 계속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사람과 결혼한 이유 시어머니는 눈에 띄게 화가 났어요. 이 시점에서 그녀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저는 시어머니에게 나를 괴롭히던 일을 말하기로 했습니다. 루크는 그가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혼자 돌아가야지 휴가인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시어머니가 깊은 생각에 잠긴 듯 나를 올려다본다. 참 이상하지 않나 시어머니와 나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같은 일을 걱정하는 것 같은데 타이밍이 너무 완벽하고 그의 형과 그의 아내가 하와이로 신혼여행 중입니다. 그들이 거기서 만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나는 동의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형부라고 말하기는 싫습니다. 아주 착한 사람인데 안타깝게도 조금은 순진하고 쉽게 속는다. 그 두 사람은 고생 끝에 형도 모르게 은밀한 만남을 계획하다가 결국 결혼을 하게 될 것이 틀림없다. 그런 여자랑은 너무 행복해 보여서 더 슬프다. 저 시어머니와 같이 가자. 갑자기 일어나 손을 씻기 시작하니 하와이로 짐을 싸라. 너희 아버님도 오시는데 시어머니께 진심으로 놀랐다. 법의 갑작스런 선언에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밝게 웃었다. 기쁘다. 우리가 모든 것을 폭로할 예정이다. 그들은 단지 그가 젊은 여성과 결혼한다고 해서 우리가 그 결혼식에 얼마나 돈을 썼는지 아는가? 꼭 돌려받겠다는 시어머니의 결단에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 없었고 바로 준비도 시작했는데 왠지 시어머니는 이상하게 신이 난 것 같았지만 속으로는 나도 신이 났으니 기다려보자. 다음 날 아침에 그들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루크는 아침을 먹고 있었는데 표정을 유지하기 위해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 마침내 시간을 내어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다. 아무도 듣지 않았는데도 긴장을 풀고 즐거운 시간을 보내라. 루크가 큰 소리로 발표했다. 그의 출발과 분주한 출발. 우리는 서둘러 가방을 싸서 시부모님 티너와 나는 그들보다 2시간 정도 뒤에 떠났습니다. 운 좋게 우리는 문제없이 호텔 티켓을 얻었습니다. 티너는 신이 나서 외쳤습니다. 계획. 우리는 숙소를 선택했습니다. 처남이 묵을 것이라고. 들었던 호텔에서 조금 떨어져 도착하자마자 관심을 끌지 않기 위해 시어머니는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처남에게 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와이는 어머니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스피커폰에서 형님의 여유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따뜻하고 편안해요. 내일 라이프 파크 하와이 보러 갈 예정이에요. 기념품도 기대하고 형부님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 같았어요. 글쎄요. 오늘 밤제 아내가 아후에 사는 친구와 저녁을 먹으러 갈 예정이라 시어머니가 시선을 들어 저와 눈빛을 교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저 혼자 있을 것 같아요. 루크와 시누이도 아마 그럴 거예요. 오늘 밤 비밀회에 잘 즐기세요. 하와이 시어머니는 지금은 아무 말도 할 때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전화를 끊기로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에 대해 어둠 속에 있는 처남이 우리가 값진 정보는 있었지만 도착하자마자 루크와 형수 데이트를 하자. 감정이 엉망이었어. 거짓말이었으면 좋겠다. 그저 형수의 일방적인 애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루크는 그녀를 따라 하와이까지 왔고 이것은 더 이상 선택사항이 아니었습니다. 시부모님과 논의한 후 우리는 가장 잘 어울릴 수 있는 시아버지가 호텔을 떠날 때 시누이를 태워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오늘 밤 데이트 시아버지가 모자와 마스크를 쓰고 눈에 띄지 않는 패스로 변모시켰습니다. 바이어는 두 번째 방법으로 가세요. 아빠는 전혀 눈에 띄지 않습니다. 티나도 할아버지가 수라고 하십니다. 칭찬을 받든 말든 기뻐요. 시어머니의 말에 쉽게 영향을 받은 시아버지는 처남 일행이 묵고 있는 호텔 앞 카페에서 스테이크를 하기로 결심한다. 당신의 임무는 삼중 며느리를 따라가는 것이다. 그녀는 호텔을 나간다. 두 사람은 루크와의 만남을 확인하고 세 사람은 그녀가 다른 호텔에 들어오고 나갈 때까지 그녀를 지켜본다. 시아버지는 고감도 DSLR 카메라를 갖춘 시어머니의 강압적인 지시에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취미로 구입한 대형 망원 렌즈를 가지고 나왔는데 시어머니 티나와 나는 저녁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긴 시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그 일을 맡아주신 시아버지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호텔에서 티나를 침대에 눕힌 후 시아버지가 돌아오기를 기다렸다. 놀랍게도 시아버지는 새벽 3시까지 돌아오지 않았다. 일단 자자. 그는 지친 표정으로 침대에 기어들어가며 중얼거렸다. 다음날 아침 전체 이야기를 듣기로 결정하고 시아버지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찍은 사진을 살펴보면서 시아버지가 사진을 사랑했다는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있었습니다. 시아버지의 사진은 놀라울 정도로 세밀했습니다. 멀리서 보면 두 사람이 꼭 껴안고 있는 모습이 선명해서 결국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입니다. 형부와 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이지만 결혼 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것은 우울한 기분의 어머니를 볼 때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시아버지는 이 어려운 시기를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 공원 안에 있는 우리는 시아버지와 함께 희나를 떠났고 시어머니와 나는 곳 돌아다녔고 그곳에서 형부와 그의 아내는 수족관 전시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형부와 그의 아내를 발견했고 시누이가 휴대폰에 붙어서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려고 할 때 수중생물에 전혀 관심이 없음을 나타낸 시어머니의 전화가 울린 분명히 시아버지가 루크가 아마도 계획하고 있는 화장실에서 나오는 것을 발견한 것임. 여기서도 아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슬그머니 만나려고 그 순간만 기다리자 우리는 거리를 두고 형수가 떠난 10분 안에 예상대로 형수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기념품을 보느라 바빴고 어딘가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덜 붐비고 방문객이 적은 전시 공간으로 조심스럽게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그녀가 룩을 발견했을 때 그녀는 즉시 그의 팔로 뛰어들어 그를 껴안았습니다. 현실을 목격한 순간 내 안에 무엇인가가 깨졌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포옹하는 커플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떼어 놓았다. 루크는 내 갑작스러운 출연에 눈을 크게 뜨고 깜짝 놀랐다. 나는 그 순간 그를 몇 차례 뺨을 때렸고 그만에 솔직히 몇 번을 때렸는지 기억도 안 나는데 시어머니가 막아서 우리가 나타나자 시어머니가 도망치려던 형수를 붙잡고 감히 내 소중한 아들을 속여서 바닥에 주저앉아 답답해 루크와 형수는 양보하고 바닥에 앉아드나 더 이상 난리를 피우면 주변 사람들에게 방해가 될 것 같아 모두 렌트카로 이동했다.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차 안에서는 시아버지로부터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들은 것 같았습니다. 미니밴을 타고 우리는 루크와 시누이를 가장 뒷줄로 밀고 시어머니와 저는 두 번째 줄에 앉았습니다. 그 출구를 막으려면 언제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습니까? 나는 바람을 피우고 있지 않습니다. 아니면 뭐 하와이에도 다들 어디 계시나요? 당신은 왜 여기 있습니까? 나는 일하러 왔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 여자를 쫓아오지 않았어요. 너 우연이야. 그때도 루크는 여전히 우리를 속이려고 했기 때문에 시아버지가 찍은 증거 사진을 가지고 대면했는데 너희 둘이 새벽 3시쯤까지 재밌게 놀았던 것 같다. 시아버지가 따라다녔다. 루크 큰 한숨을 내쉬며 형수는 눈을 내리깔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티나가 결혼식 피로연에서 한 말은 거짓말이 아니었다. 결혼식 전날 밤에 너희 둘이 운동을 했다는 것 아닌가? 나도 힘들었다. 형수가 나한테 찾아오자 귀찮았어. 나는 사랑하는 아내와 딸이 있으니 지금은 그럴 수 없다고 여러 번 말했다. 바로 그때 루크가 모든 책임을 형수에게 전가하기 시작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루크를 붙잡고 그녀는 소리쳤다. 내 동생을 두고 나와 함께 있어라. 안 된다고 하는 사람이 누구냐고 소리쳤다. 루크가 반격했다는 말은 한 적이 없고 그들의 논쟁은 앞뒤로 뜨거워지기 시작했고 내가 한 말을 누가 했는지에 대해 논쟁을 벌였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들으러 하와이까지 온 게 아니야. 드디어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누가 시작했든 상관없어.
나와 내 처남을 명백히 배신했는데 왜 사과하면 안 되나?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려고 하면 피해자가 됩니다. 당신의 인생을 지옥으로 만들게요. 당신은 무엇을 계획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사회 및 직장 서클의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그의 형제와 잤던 바보로 인식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사람들이 경고하지 않으면 그 일을 잘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사람들이 경고하지 않으면 당신이 그들의 아내, 나 여자친구를 속이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이미 그런 짓을 했고, 그는 돌아오지 않았죠? 루크는 침묵했고, 알고 보니 이를 정리하기 위한 회의로 2배로 늘어난 가족 저녁 식사 중에 형수는 루크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루크는 관심에도 개의치 않고 그녀와 아무렇지도 않은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이상하게도 루크는 형수에게 그 이유를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내 동생과 결혼해 이혼으로 재산의 일부를 받고 나서 알 수 없는 이유로 나와 결혼해줘. 형수는 지금 내 남편이 될 이 두 루크에게 휘둘리는 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따라가는 것 같아서 정말 혐오스러워 보이는 이 더러운 남자는 다 내 거야. 더 이상 그 사람을 원하지 않아. 내 말에 놀라울 정도로 기뻐하는 형수는 나에게 돌아서서 정말 미소를 지었다. 방금 전까지만 해도 그 싸움이 뭐였는지 말해줄게. 또 그럴 거야. 밖에서 바람을 피우는 것도 일이지만 가족을 때리는 건 정말 역겨워. 특히 너 같은 끔찍한 여자에게 빠졌을 때 치료법은 없어. 내 말에 전혀 얼굴도 대하지 않은 형수는 마치 그런 사람인 것처럼 웃는다. 패배의 외침이 몇 달 동안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그러다가 루크도 형수 손을 잡고 당신 덕분에 두 사람이 얼마나 믿을 수 없을 만큼 쾌활한지 축하하기 시작했습니다. 결혼식에 $30,000를 썼습니다. 문제는 너희 둘 다 방금 한 일에 대해 전적인 책임을 지게 될 거야. 형부가 갑자기 렌트카를 옮기기 시작했는데 어디로 갈 것 같아? 형부는 조용히 운전하다가 집 근처의 황량한 지역에 도착했을 때 바다 그 사람이 지갑이랑 휴대폰을 가져가서 거기 두고 왔어. 놀랐어. 렌트카가 출발할 때 처남이 이렇게 화난 모습을 본 적이 없었어. 우릴 여기에 남겨두지 마. 제발 돌아오라고 울부짖는 소리가 메아리 쳤어. 뱀 조심해. 그리고 몽구스 알았어요. 이렇게 말하면서 기분 좋게 손을 흔들었어요. 여기서 마을까지 걸어가려면 얼마나 걸릴지 궁금해요. 방금 무사히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시아버지한테 전화가 왔어요. 티나가 당신을 찾고 있어요. 비앙카와 우리는 수족관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여기 있는 동안 하와이를 즐기자. 절대적으로 대형 탱크에 있는 수족관으로 돌아갑니다. 처남이 티너의 손을 잡고 있고 둘 다 상어에 푹 빠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는 이것을 보면 더 행복해 보입니다. 사랑스러운 미소와 어리석은 시간 낭비 시아버지의 말에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처남도 꽤 안도한 모습을 보여요. 방금 새 아내에게 배신당한 것을 생각하면 놀라운 일이죠. 속으로 상처받고 있을 거예요. 내가 루크에게 배신당하고 있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난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 형부는 나중에 형부도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했고 형수는 결혼식 피로연을 한 지 5일밖에 지나지 않아 이혼이 확정됐는데 형부는 손님들에게 결혼 선물을 모두 돌려줬습니다. 또한 루과의 이혼을 마무리했고 이제 티너는 나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녀 양육비로 매달 $400로 합의한 이혼 합의의 모든 자산을 받게 되었습니다. 룩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의식했습니다. 나와 시부모님이 변호사를 통해 그에게 돈을 요구했을 때 쉽게 동의했고 결국 그는 $7,000를 갚아야 했지만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통제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형의 아내와 바람을 피웠다는 소문이 쉽게 퍼졌습니다. 그녀를 따라 하와이로 친구들이 직장에서도 거리를 두기 시작했다. 소문이 돌았다. 그는 고성능 영업팀에서 지하문서 보관소로 옮겨졌다. 1년이 지났지만 나는 여전히 시댁 식구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얼마 전 곧 토베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딸과 함께 학교 배낭 카탈로그를 살펴보던 중 그녀가 할머니가 사줄 거라고 했고 할아버지는 사지 않을 거라고 하더군요. 티너가 이 문제를 해결하자고 했을 때 방이 조용해졌다는 것은 농담이 될 것입니다. 체조대회에서 로저가 하류층 사람과 결혼했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거기엔 좋은 가문 출신의 여자들이 많아요. 하류층 제 처제가 저를 업신여겼어요. 의심의 여지 없이 누군가가 저를 모욕한 건 이번이 처음이었죠.
그러니까 노골적으로 돈과 학력 때문에 누군가를 이토록 얕잡아도 되는 걸까? 내 이름 속엔 화를 냈어. 내 이름은 앨리스야. 난 26살이야. 작년에 로저와 28살 남자랑 결혼했어. 내가 운영하는 케이크 가게에서 일해. 엄마. 그리고 마침 로저가 처음 왔을 때 시중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저였어요. 로저가 근처 어딘가에 살았고 가게를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요. 결국 그의 노력 끝에 우리는 번호를 교환하고 거기서부터 관계가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함께 나가면서 뭔가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라저는 엄청나게 부유한 가문 출신입니다. 그의 부모님은 여러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프랑스에 살고 있습니다. 라저 자신도 IT 관련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는 멋진 스포츠카를 운전하며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넓은 콘도미니엄 이 모든 걸 알게 되면서 점점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사는 세계가 너무 다른 것 같았어요. 내 걱정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침내 공식적인 제안을 했어요. 앨리스 나와 결혼해 주실래요? 로저 제안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왜 당신을 괴롭히는 것인지 걱정됩니다. 당신과 당신 가족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부유합니다. 우리 세상이 너무 달라 보이는군요. 우리가 일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군요. 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돈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로저가 그 말로 나를 안심시켰어요. 나는 어쩌면 우리가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의 말에 감동했습니다. 로저가 프랑스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로 우리의 약혼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로저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그것이 맞다면 즉시 승인했습니다. 라저가 그를 선택한 사람, 그러나 문제는 라저의 여동생 힐러리였습니다. 그녀는 32세이고 4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힐러리의 남편도 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가족은 최고의 위치에 있는 고층 아파트에 살고 있습니다. 라저는 집에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세부사항은 내 감정을 아끼기 위한 것이었지만 힐러리가 우리 결혼을 반대하는 것 같았는데 여전히 로저는 내 여동생이 뭐라고 하든 상관없이 나를 안심시켰다. 일하러 나갔고 난 혼자였어. 안녕 여긴 힐러리. 로저 여동생이야. 안녕 만나서 반가워. 난 앨리스야. 너는 앨리스야. 너희 둘이 둘만의 작은 결혼식을 했다고 들었어.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이었어. 아니 로저의 생각이었는데 나도 동의했는데 깜짝 놀라서 도망치고 그렇게 결혼하는 거니까 내 가족이 빵집을 운영하는 거 맞지? 그래 거기서 일하니? 그래 난 언제부터? 그래 16살부터. 뭐 16살이 됐고 고등학교는 자퇴하고 시작했지. 바로 일하잖아. 농담이야 정말. 사실 고등학교는 왜 안 갔지?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자퇴했지. 네모 난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다녔으니까. 힐러리가 나에게 1시간 동안 이런저런 개인적인 질문을 계속해서 주고받은 이후 요즘 사람들이 중퇴한다는 사실이 나에게는 놀랍다. 그날 밤 로저가 집에 돌아왔을 때 나는 그에게 힐러리와의 대화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는 눈에 띄게 좌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내가 없을 때 의도적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앨리스? 당신이 겪어야 해서 미안하지만 괜찮습니다. 나는 알고 있었습니다. 한동안은 언니가 우리 결혼을 승인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언니가 이게 내 결혼이라고 생각하든 상관없어. 언니가 다시 전화하면 대답하지 않아도 돼. 로저가 그러라고 했어. 아직 걱정이 좀 있었지만 난 라저가 나를 돌보고 있다는 것을 알았고 누가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그와 결혼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행복한 가정을 짓는데 집중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라저가 직장에서 돌아온 후 그는 나에게 앨리스가 우리 부모님이 실제로 돌아오신다고 말했습니다. 프랑스아 맞다. 우리 결혼했다고 이미 말했는데 엄마 아빠가 너랑 내 엄마를 만나고 싶다고 해서 다 같이 밥 먹으러 가자고 해서 심장이 두근두근 뛰는 걸 보니 로저를 만나겠다는 뜻이었어. 그리고 그 말은 내가 전화로 얘기했던 힐러리와 직접 대면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해서 내가 내 부모님을 처음 만나는 거겠지? 난 얼마 전에 아빠를 잃었고 엄마는 살아계셨지. 집에 혼자 있던 로저가 이미 우리 결혼 생활에 완전히 동조하신 엄마를 찾아와 인사를 드렸어요. 저녁 모임이 좀 긴장되거든요. 걱정하지 마세요. 괜찮을 거예요. 로저가 저녁 식사는 고급 호텔에서 할 거라고 안심시켜줬어요. 라저의 부모님이 그 행사를 위해 전적으로 예약한 레스토랑 행사에 참석하는 라저의 가족에는 그의 부모님인 힐러리의 남편과 그들의 4살짜리 딸, 그리고 이상하게도 힐러리의 친척들이 포함될 것이고 내 쪽에는 큰 행사 전날 마침내 우리 엄마만 있을 것입니다. 저녁 식사가 도착했습니다.
나는 평소대로 빵집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일을 마친 후 가게에 가장 인기 있는 양복을 챙기면서 내일 모두를 위해 이 간식을 가져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집에 가서 옷장 앞에서 무엇을 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내일 저녁 식사 때 입을 옷이 울렸는데 힐러리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로저가 전화를 무시하라고 했지만 내일은 급한 일이 있을 것 같아서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앨리스 잠시 시간 되세요. 네, 내일 저녁 시간 좀 보세요. 실례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힐러리는 자신의 부모님이 약 3억 달러 상당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프랑스와 국내의 여러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으며 대회 참석자 모두가 저녁 식사는 인류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생입니다. 남편의 가족도 부유한 집안 출신입니다. 그들은 어떤 면에서는 위험 있는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 사업주, 의사, 대학 교수, 변호사 글쎄요. 일반적으로 그런 유형입니다. 직업 중 그 사람들이 오르니 내가 얻고 있는 것은 내일 저녁 모임에 당신이 나타나면 확실히 눈에 띌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 당신의 중퇴가 맞습니다. 예, 그러니 당연히 당신이 아마 이겼을 저녁 식사에서 눈에 띌 것입니다. 대화 수준도 따라잡지 못하고 엄마도 어색할 수 있지만 방해하지 마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냥 당신에게 적합한 장소가 아니거나 어쩌면 당신이 A 디프런트 출신인 것 같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싶지는 않잖아요? 사실 저는 고등학교도 안 나왔고 집안도 부유하지 않지만 이제 로저와 결혼했으니 정식으로라도 만나서 인사라도 하고 싶어요. 그 사람 부모님이 그래서 내가 로저에게 안 된다고 말한 거고 그 사람 말은 절대 듣지 않아서 돈과 결혼할 생각이 있었나요? 우리의 행운을 노리고 로저에게 다가간 사람이 바로 당신이었겠죠, 맞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 H 로저에게 더 나은 선택이 있었어야 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과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저녁 모임에 오지 마세요. 당신이 몸이 안 좋다거나 뭐 그런 핑계를 대줄게요. 과연 힐러리 앞에서 대화를 할 수 있을까? 그 가족들 이런 생각으로 나한테 이렇게 얘기한다. 엄마한테 전화해서 다 말했어. 엄마는 잘 듣고 단호하게 내가 처리할게. 그래서 저녁 식사 날이 다가왔어. 로저 부모님도 예약 식당에 모였어. 힐러리가 멋쟁이로 나타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디자이너 브랜드로 옷을 입고 딸과 손을 잡고 엄마 아빠 오랜만이네요. 둘 다 건강해 보이시네요. 아, 앨리스는 건강이 좋지 않아서 못 오셨는데 뭐 그런데 이번 저녁은 앨리스를 만나기 위한 거였죠. 네, 그랬죠. 우리가 시골로 돌아온 주된 이유는 그때 로저가 건강이 좋지 않다고 말했어요. 언니 거짓말하지 마세요. 앨리스와 그 엄마가 여기 있어요. 앨리스 로저의 전화에 엄마와 제가 나타났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만나서 반가워요. 힐러리는 눈을 크게 뜨고 충격을 받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오, 드디어 만나는 앨리스. 기분 괜찮아, 기분 괜찮아, 난 괜찮아. 힐러리가 눈살을 찌푸린 채 침묵을 지킨 걸 볼 수 있어서 우리는 인사를 나누고 자리에 앉아 식사를 시작했다. 아빠와 로저도 마찬가지고 넌 어때요? 앨리스 사실 저는 대학에 가지 않았어요. 중학교만 졸업했어요. 제가 이 말을 하자 방은 조용해졌습니다. 힐러리는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 지금 그 얘기를 꺼냈나요? 로저 언니가 말을 시작했는데 우리 엄마 ENT 방해했어. 괜찮아. 우리 상황을 설명할게. 엄마가 그렇게 머리말을 하고 방을 둘러보았어. 앨리스는 내 친자식이 아니야. 방에서 또 충격을 받았어. 남편과 나는 아이를 가질 수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앨리스를 고아원에서 입양했을 때 그저 어린아이에 불과했던 앨리스는 이를 모르고 자랐지만 중학교 2학년 때 고아원에서 보낸 문서를 우연히 발견하면서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앨리스에게 진실을 말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충격을 받았고 남편이 병에 걸렸고 병이 급속히 진행되어 사망했습니다. 우리는 빵집을 운영했는데 그를 잃은 것은 큰 타격이었습니다. 우리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때 앨리스가 제가 그만두고 가게에서 일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고등학교 가라고 했는데 친부모님이 아닌 줄 알면서도 너무 많은 사랑과 보살핌으로 키워주신다고 마음을 굳혔어요. 우라통이 터져도 고마웠어요. 혼날 필요가 있어서 빵집에서 일하고 싶었고 지금은 혼자인 엄마를 도와주고 싶었어요. 앨리스에게 이 말을 듣고 더욱 사랑하게 됐어요. 친부모도 아니었고 돈도 부족해서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쉽게 반항하거나 도망칠 수도 있었지만 앨리스는 감사하기로 마음먹고 다시 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결혼하고 싶었어요.
로저가 말을 마치고 부모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로저 정말 대단한 사람을 찾았네요. 정말 오랜만에 감동이에요. 앨리스 앞으로 로저를 잘 보살펴 주시고 모든 것을 공유해 주신 앨리스 엄마에게 감사드립니다. 우리랑은 정말 사려 깊은 딸이에요. 예, 맹인인지 아닌지 앨리스는 우리의 소중한 딸인데 엄마가 집에서 만든 과자 한 봉지를 사올 정도로 앨리스를 아내로 택하고 잘 대해준 로저에게 너무 감사해요. 모두를 위해 집에서 만든 과자를 가져왔습니다. 집에 좀 가져가세요. 엄마가 과자를 건네주었고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반면에 힐러리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지만 기뻐서 로저가 힐러리에게 돌아서서 힐러리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알겠어요? 완전히 반에 공격적으로 그녀를 쫓았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앨리스가 내 돈을 노리고 있다는 근거 없는 비난을 그만두세요. 그리고 힐러리는 로저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대답했습니다. 나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거짓말 그만하세요. 거짓말이 아닙니다. 들어보세요. 로저가 돌아섰습니다. 휴대전화 볼륨을 높여 녹음된 대화를 틀어보니 어젯밤 힐러리와 나 사이에 있었던 대화였다. 로저가 힐러리와 나눈 모든 통화를 녹음하라고 해서 어제 재빨리 녹음 버튼을 눌렀다. 모두가 나를 압박하는 힐러리의 목소리를 들었다. 디너 파티를 건너뛰고 힐러리가 돈 때문에 로저와 결혼했다고 비난하는 부분도 모두에게 재생되었으며 힐러리가 정말 어색한 표정으로 얼어붙었고 힐러리의 남편과 그녀의 부모조차도 눈을 크게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믿기지 않는 힐러리의 말은 정말 부적절했습니다. 남편도 놀랐고 4살짜리 딸도 엄마에게 소리쳤습니다. 이제 그만 심술궂게 굴어라. 힐러리는 말문이 막혀 어색함에 땀을 흘리며 아래를 내려다보며 저녁 파티가 끝났다. 내가 나갈 때 화장실에서 힐러리를 만났는데 그녀는 크게 한숨을 쉬더니 나를 완전히 무시하고 빠른 속도로 지나갔다. 다음 날 전화벨이 울렸다. 전날 나를 무시하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힐러리였다. 다시 얘기해도 별일 없을 것 같아서 대답을 안 했더니 계속 전화가 계속 오고 또 계속 혼나겠지 하고 머뭇거렸지만 계속 무시하다가 결국 전화가 너무 끈질기게 되어서 겁이 나서 전화번호를 차단하고 며칠 후 힐러리로부터 봉인된 편지가 도착했습니다. 열어보기가 두려웠지만 로저와 나는 안에 무엇이 있는지 함께 보기로 결정한 후 지난번에 진실이 내 것이라고 말했던 가혹한 말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시어머니는 앨리스 가게의 과자를 좋아하는데 취미 다과회를 위해 대량 주문을 하고 싶다고 매일 연락하라고 재촉해서 가게에 직접 연락하려고 했는데 앨리스에게 먼저 사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처받은 말을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깊이 반성했습니다. 가능한 한 빨리 연락 주세요. 힐러리는 비방적인 댓글을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른 로저 사과문과 요청사항을 읽으면서 바로 힐러리 앨리스에게 연락했습니다. 다시 전화해 주셔서 감사하고 시어머니가 우리가 받은 과자를 사랑하게 되었다고 했던 끔찍한 일들에 대해 정말 죄송합니다. 저녁 파티에서 그들은 정말 눈에 띄었습니다. 그녀는 꽤 감동받았습니다. 여러 종류의 코스를 주문할 수 있을까요? 기꺼이 수용하겠습니다. 정말로 당신은 생명의 은인이군요. 힐러리가 나에게 더 이상 불쾌한 짓을 멈춘 후로 많은 것을 주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빵집 주문이 폭증해 수익이 급증하다 가게가 너무 바빠져서 엄마와 나만 따라갈 수 없게 됐고 이제는 아르바이트까지 고용했다. 로저가 내 동생이 너무 권위적이고 횡포하는 걸 늘 미워했다고 했어. 하지만 이제 그녀는 앨리스 덕분에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조사 결과 힐러리는 남편의 집이 더 부유하고 그녀의 오빠가 학교를 중퇴한 여성과 결혼했기 때문에 시댁에서 그녀를 무시할 것을 걱정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모든 것은 힐러리의 머릿속에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댁 식구들은 저녁 파티가 끝난 후 우리 가게의 케이크를 실제로 좋아했습니다. 힐러리가 자신의 행동을 반성한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지났고 최근에 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전했을 때 제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로저 두 부모님 모두 엄마도 신나셨어요. 아이가 태어나면 기대하며 하루하루 보내고 있어요.